취향의 탄생. 생각해보면 나는 환경이 바뀌는 일에 유난히 민감해 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흘러도 집에 있는 가구들의 배치를 바꾸는 법이 거의 없고, 매일 저녁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꼭 같은 곳에 주차를 해야 마음이 놓인다. 대학 시절 방학이 되면 친구들은 교환학생이다, 어학연수다 하는 이름들로 멀리 떠났지만 나는 늘 빈 강의실과 한적해진 도서관과 학교 앞 술집들을 지켰다. 일찍이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부터 새학기만 되면 나는 을의 말수가 적고 소극적인 아이로 변해 있었고,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엄마와 떨어지는 것이 무서워 유치원 문턱에도 가지 못한 아이가 바로 나였다. 앞서 말했지만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 탓에 번화가에 있던 학원이나 태권도장 같은 곳을 다니지 못한 유년의 내가 가장 즐겨 한 것은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봉우리들을 눈에 담아두는 일이었다. 당시 내가 살던 집은 북한산 바로 아래에 있어 방 안에서도 족두리봉과 비봉과 먼 향로봉이 한눈에 들어왔다. 책상에 앉아 희고 너른 암벽을 오래 바라다 보면 그것이 꼭 도화지 같기도 하고 칠판 같기도 해서 나는 눈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혼자 좋아하던 같은 반 여자아이의 이름을 쓰고 지울 수 있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되고서는 나는 바위가 아니라 노트에 글을 적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일기와 편지의 형식이었지만 나중에는 산문과 시로 변했다. 당연히 내 진로 또한 글과 관련된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학을 배우러 간 대학에는 다행히도 나 같은 아이들이 많았다. 우리는 매일매일 안주도 없이 이성복과 기영도 같은 시인들의 이야기로 잔 소주를 마셨다. 열정과 치기로 가득했으나 유난히 입이 어렸던 날들이었다. 후배들에게 문학은 말이지, 삶은 말이야 하고 낮은 목소리로 운을 떼며 각자의 부끄러운 어록들을 만든 것도 이 시기였다. 군대를 다녀온 후 친구들은 하나둘씩 사라졌다. 누구는 편입학원으로, 또 누구는 인턴 사원으로, 다른 친구는 토익 학원으로 떠났다. 물론 나는 한 번도 그 친구들을 원망하거나 배신자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아니, 오히려 부러워했다. 다만 모험을 싫어하는 성격상 나는 지금껏 해오던 시 쓰기를 그만두고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세울 용기가 없었다. 다시 혼자였지만 홀로 무엇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익숙한 일이라 그나마 위안이 되었다. 몇 해 지나 나는 평소 좋아하던 문예지를 통해 등단을 했다. 물론 등단을 했다고 해서 크게 바뀌는 것은 없었다. 하지만 골방에서 쓰고 읽던 시를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30이 조금 넘은 지금에서야 생각하는 것이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20대의 시간들을 온전히 글쓰기에 바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시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삶이 얼마나 힘겨울 것인지 그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 대개의 사람들은 시인을 만나면 처음에만 막연한 호기심을 보일 뿐 그 호기심이 다하면 잊고 마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시인을 마치 무슨 벼슬이나 지위에 오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문인들이 예술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평균 연봉은 214만 원이라고 한다. 물론 문인들은 이미 현실적인 욕망을 미적이고 문학적인 욕망으로 대체해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다. 시가 돈이 되지 않듯 시인이 직업이 될 수 없으니 내가 한 일들은 그동안 빈번하게 바뀌었다. 2해 가까이 오류동의 마트에서 배달을 했고 강서구의 청과물 경매장에서 지게차를 몰았고 교정지와 함께 눈을 뜨고 교정지 위에 얼굴을 묻고 잠들어야 하는 출판사의 편집 일도 했다. 관람객들이 잘 찾지 않는 문학박물관에서 큐레이터 일을 하며 허허로운 시간을 보낸 적도 있고 꽤나 좋은 조건으로 홍보직 공무원 생활을 한 적도 있다. 신기한 것은 낯설고 새로운 환경을 싫어하는 내가 직장을 옮길 때만큼은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안정적으로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고 삶을 한순간에 뒤엎어버리곤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고 나면 어김없이 책과 노트북을 챙겨 여행을 떠났다. 더없이 정적이고 모험을 싫어하는 내 성격을 바꾼 것이 바로 이 여행이다. 물론 처음 나의 여정들은 내 성격을 꼭 닮아 있었다. 20을 갓 넘긴 나이의 여행은 가평과 양평과 청평이 전부였다. 그러면서도 대성리나 강촌은 볼 것이 없어 하고 의기양양해 있었다. 전역을 하고 복학한 후 오래된 중고차를 한 대 구하고 나서는 안면도를 그렇게 다녔다. 잘 알려진 꽃지 해수욕장과
방포 해수욕장은 물론이고 인적이 드문 두 애기 해수욕장까지 여행을 가면 꼭 자던 숙소에서만 자고 가본 적 있는 식당에서만 음식을 먹고 같은 길을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낯선 곳에서 구태여 익숙함을 찾아내 그 감정을 즐기던 때였다. 하지만 이후 점점 새로운 여행의 취향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 새로운 취향은 주로 음식에 관한 것이었다. 섬진강에 봄이 오면 하동의 제첩국과 수박향이 은은히 번지는 구례의 은어를 접했다. 여름 신안의 민어와 흑산도의 홍어, 가을에는 포항의 과메기와 서천의 박대를 즐겼다. 겨울 영월의 곤드레와 수안보의 꿩고기와 서귀포의 방어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미각이 생기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많은 여행을 할 동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미각 다음에 생긴 취향은 시각이었다. 봄을 맞은 통영의 동백섬과 여름이 머무는 고성의 화진포, 그리고 가을 제주의 비자림과 용머리 해안, 겨울 철원의 고석정을 비롯한 전국의 많은 곳곳을 어떤 계절과 시간에 찾아야 눈앞에 선경이 펼쳐지는지 나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며 몸소 익혔다. 미각과 시각 다음에 생긴 여행의 취향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 거칠게 요약을 하자면 좋은 술안주가 많은 동해는 친구들과 가기 좋은 곳이고 내가 살고 있는 일산집과 비교적 가까운 서해는 부모님과 그리고 바람과 볕이 좋은 남해와 제주는 사랑하는 사람과 가기 좋은 곳이다. 나는 특히 남해 중에서도 통영을 사랑했다. 을에 통영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시를 쓰기도 했는데 아래의 시도 그중 한 편이다. 미인은 통영에 가자마자 새로 머리를 했다. 귀밑을 타고 내려온 머리가 미인의 입술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내색은 안 했지만 나는 오랜만에 동백을 보았고 미인은 처음 동백을 보는 것 같았다. 우리 여기서 한 1년 살다 갈까? 절벽에서 바다를 보던 미인의 말을 나는 여기가 동양의 나폴리래 하는 싱거운 말로 받아냈다. 불어오는 바람이 미인의 맑은 눈을 시리게 했다. 통영의 절벽은 산의 영정과 많이 닮아 있었다. 미인이 절벽 쪽으로 한 발 더 나아가며 내 손을 꼭 잡았고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미인의 손을 꼭 잡았다. 한철 머무는 마음에게 서로의 전부를 쥐어주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다. 마음 한철 전문. 통영을 사랑한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다. 나와 마음으로 한철을 보낸 애인도 통영을 사랑했다. 시인 백석과 도종환과 청마 유치환도 통영을 사랑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미인들이 통영을 사랑했을 것이다. 백석은 자다가도 일어나 바다로 가고 싶은 곳이라 말했고, 도종환은 섬 사이로 또 섬이 있었다. 굳이 외롭다고 말하는 섬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통영에서 나고 자란 청마 유치환의 사랑 이야기 또한 우리를 즐겁게 한다. 1947년 40살의 유치환은 통영여중 교사로 갓 부임한 한 교사에게 반해 하루도 빠짐없이 통영우체국에 들러 편지를 보냈다. 1967년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20년간 그가 보낸 편지는 약 5,000통에 달았다. 당시 현실의 수많은 제약으로 묶여있던 유치환이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고백은 바로 편지였던 것이다. 그 수많은 편지를 받은 주인공은 바로 이영도 시조 시인이었고, 유치환이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그동안 받은 편지를 엮어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네라 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통영 이야기에서 도다리 쑥국이 빠지면 아무래도 허전하다. 봄이 제철인 도다리 쑥국은 쌀뜨물에 살이 오른 도다리를 넣고 된장과 소금만으로 간을 맞춰가며 끓인다. 쑥은 도다리가 완전히 익은 후에 넣어야 하는데 일찍 넣으면 향도 사라지고 식감이 질겨지기 때문이다. 맑은 탕이나 국보다는 붉은 찌개를 좋아하고 쑥을 그토록 싫어하는 내가 도다리 쑥국을 즐기는 것은 시원한 맛과 더불어 어떤 금기를 깨는 쾌감을 느낄 수 있어서다. 유난히 비린 것을 먹지 못했던 당시의 애인도 도다리 쑥국만은 한 그릇을 다 비우며 멋쩍은 듯이 내게 웃어 보였다. 봄이 오면 나는 병을 앓을 것이다. 하던 일을 제쳐두고 통영에 가려 하는 병. 따지고 보면 병도 내 삶의 취향이라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꼭 통영이 아니더라도 나는 한번 여행을 간 곳이라면 다시 그곳을 찾는 버릇이 있다. 아무리 실망했던 여행지라도 그렇다. 범인은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는 말을 떠올려도 좋겠고, 여전히 소심한 마음이 만들어낸 걸음이라 해도 좋겠다. 내가 다시 찾은 그 여행지에서 내내 느끼는 감정은 일종의 안도감이다. 이 안도감이란 왠지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며 불안해했던 처음 여행 때의 생각을 보란듯이 부정하는 것에서 온다.
또한 이제 두 번째이니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도 그리 아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서도 운다. 물론 이 여행이라는 말을 지우고 그 자리에 만남이나 연애라는 말을 넣어도 뜻은 통한다.